인민재판을 받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 기자가 얘기했죠. 특수 업무 비용 유용 일부 썼다는 등등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약 7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에다가 좀 경솔합니다만은 나가라 안 된다. 당신하면 아웃되겠다. 제가 좀 경솔 기사를 좀 올렸는데 오늘 내중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진 사퇴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청문회 통과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자신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서는 바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김용준 씨, 잘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또 인사청문회 현장에도 나가서 인민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분은 다 알다시피 박근혜 당선인과 코드가 좀 맞는 분이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렴한 분이다. 도덕성이 있다. 어려운 약자를 위해서 정리를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또 이상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내용으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있죠. 두 사람. 그 애들이 7살, 8살 때 재산이 너무 많았다. 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칙인지 수십억 재산을 가졌고 7살, 8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돈을 수십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사람 다, 두 아들 다 병력이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병력 면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아예 신체 검사 받으러 오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몸이 아픈 병력 생활할 수 없는 아들로 볼 수 있으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만은 자식 농사 제대로 짓지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들이 많지요. 어쨌든 김용준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호소를 거쳐서 국무총리 정식 출범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한다고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도 12월 17일 날쯤 발사하겠다. 기술 부족 등등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사가 연기된다 하다가 바로 그 뒤날 12일 날 발사해버렸죠. 뒤통수 쳤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도 핵실험을 한다는 소리가 결코 헛소리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것은 실수다. 판단 잘못한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서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된 데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북한을 내리치는 그런 가단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 총을 쏘겠다는 소리죠. 대포를. 이런 마카브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북한 전문학자들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등등 얘기도 많이 했죠. 제가 그놈의 소리는 모두 개소리다. 제가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북한 체제가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왜 북한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간 또 오바마 2기가 출범한 이 시간에 왜 핵실험 협박을 하는가 분석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나 취임사 등등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소리가 그전에 있었습니다만 심사에는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북한 싱크탱크 팀들이 이거 아니다. 또 당한다. 아니다. 오바마 2기도 별 볼일 없다. 그래서 마카파식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래도 돈을 받았어. 핵무기 개발비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신나게 핵 개발을 했는데 한 6년 전부터서 돈이 딸랑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재정절벽에 처했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재정절벽에 처해서 지금 북한 친들이 뭐랍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돈 내놔라. 북미 수비하자. 그러면서 생존수단을 통해서 국제사회 무대로 진출하려고 한번 하는데 오바마가 통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너 정도야? 너희 내 놈들 쪽이야? 게임이 안 된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치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북한 친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북한 핵실험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미국과 일본 주변국들이 북한을 좀 다독거려서 상호 빅딜을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계량 채택 이런 상황에서 남조선 계례 역적 패당 북한은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를 칩니다. 그래도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일인데 이와 같이 북한이 협박하는 군사력 청각을 통한 이런 문제가 생존수단이라 할지라도 좌익권 행사라 할지라도 과거 옛날에 몽골 족들이 우리 고려를 치면서 약 40년 이상 전쟁했죠. 그런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이 북한 남북한 대결 60년 이 구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웬일인가? 네, 어째서 한 민족끼리 물론 북한 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한가가 아니고 미국가다. 미국 소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어제 그저께 북한이 실토했습니다. 우리 핵 개발은 그 겨냥한 것은 미국이다. 발표했죠. 미국 상대입니다. 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할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켜볼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동시 신뢰 프로세스 진행이 아니고 이런 대북 전략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김정은 체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장성택 매제나 네, 강석주 등등 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새로 부상한 인물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 핵무기 포기하라. 육자회담에서 풀자. 네.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내용들을 볼 때 과거 중국 총석이나 주석들보다도 상당히 전향적인 기대할 만한 시진핑의 북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안도하고 주목합니다. 시진핑. 앞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잡고 공조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관측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에 실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중국 총석이 말로만 마우스를 통해서 입으로만 스피치하지 마라. 직접 행동을 보여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쏠라 할 때, 실험할 때 그때 말로만 절제하고 자중하지 말하지 말라. 행동하라. 최소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처럼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좋다 맞대응했죠. 자주국방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나섰죠. 그러나 결국 당했습니다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시진핑도 말보다도 행동으로 북한에 경고해야 됩니다. 너희들 핵 개발하고 핵실험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겠으며 탄압하겠다. 네, 우리 조중 혁명, 군사 혁명 다 깨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고 말로만 육자회담에 성의를 보여라. 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직 저는 시진핑의 그 진실성, 진정성을 저는 아직
하기는 못하겠습니다.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방송이 계속되는 한 남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시간까지 최소 5년 동안 시진핑 당신이 제2의 골보 축구가 되라. 그래서 동서 통일을 시키듯이 우리 한반도 통일을 시키라. 시진핑 당신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가 없느냐. 그런 주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저는 어제 그저께 나온 우리 중앙일보 대기자 김영희 칼럼 읽고 있습니다. 박근혜 외교 바란다는 글을 다 읽었는데 이 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네요.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성과가 없다. 네, 헛짓을 했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결코 대북 정책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한 대북 원칙 정책을 통해서 북한 버릇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60년 만에 최초로 시도한 대북 상응하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그러한 전략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났죠. 우리 에스칸 해군 병사들이 40~50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대북 정책에 있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 성공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대북 정책 잘못했다고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북 정책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탈북자들이 서울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역탈출입니까? 하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제 그저께도 한 4~5명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일부러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려왔는데 다른 간첩들이 해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탈북자들 지금 한 몇만 명이 내려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다 잘 살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뛰고 있는데 몇 사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있죠. 한두 서너 사람 정도는 네, 호래자식 같은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좌우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아직 초청장 안 보냈죠. 북한으로 내려오라고 특사들 네, 초청장 보내는 문제가 어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이미 다 끝났죠. 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네,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44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다. 네, 좋습니다. 인종 당파를 떠난 통합의 길을 나서겠다. 네. 그러나 저는 한국 구절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종과 당파를 떠나서 대통합의 길을 나서자고 했으나 이 가운데 신분을 초월해서 그 말 빠졌습니다. 불체자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더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명령서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인종과 당파와 신분을 떠나서 우리 대통합의 길을 나서자 우리는 하나다. 이 오바마 대통령 정부 우리는 기대하겠습니다. 성경책 두 분의 손을 얹고 선수했던 오바마 대통령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미얀마, 이란, 북한, 쿠바 여러 악의 축들과 대화하겠다는 오바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취임식 내용에 있어서는 특정 북한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니다. 이게 또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핵실험을 하려고 이판사판이다.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민 문제, 계획 문제를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 연방상원 구제안 상정이 됐습니다. 세금 잘 되는 불체자들
말 잡혔고 법률 위반 잘 하지 않고 범죄 기록이 없는